이번에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뉴욕으로 연결해서 ETF 시장 이슈와 함께 종목 관련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글로벌엑스의 한동훈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에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네, 오늘은 앞서 지금 국제유가가 잠시 언급됐었는데 에너지와 관련된 소식들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죠. 얼마 전에는 오펙 플러스가 12월 회의에서 증산을 논의하겠다는 그 월스트리트저널 뉴스 이후에 한때 WTI 기준으로 80불 이하를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즉시 사실 무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 겨울에 특히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유럽 한파가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기상 예보는 조금 더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겨울철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에너지 아끼기 운동을 하고 있죠.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다수 국가들이 19도 실내 19도 온도를 19도 이상으로 올리지 말라라는 그런 권고도 있었고요. 콘센트를 빼는 운동 이런 것들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 부정적이었던 유럽 국가들이 다시 복귀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예전에 한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원유, 천연가스 의존도가 30%가 넘었었기 때문에 유럽이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미국에서 원유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유럽의 원유 수출을 지금처럼 많이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로 인해서 이 원유 가격의 향방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오펙 회원국이 아닌 미국 같은 경우는 석유 증산, 감산에 대한 이런 이슈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원유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유럽에 대한 원유 수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원유 수출 부분에서 유럽이 아시아를 앞선 거는 2016년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가장 늘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빠르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원유 가격의 요소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겠죠. 근데 최근의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는 첫 번째로 이제 달러 강세의 향방이 있을 것 같고요. 달러의 강세는 결국 원유 약세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 둘째는 이제 오펙 플러스의 공급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향방을 지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여부죠. 그러니까 제2의 세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코로나 정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요즘에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최근에 관리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중국의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원유 소비량이 달라질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겨울 한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그 수급발 이슈가 있겠죠. 이렇듯 원유 가격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하지만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원유 수입이 늘어난들 원유 가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유럽이 미국의 원유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섹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그것이 MLP라는 영역입니다. 네, 방금 MLP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소 생소한 것 같습니다. MLP 무슨 뜻입니까? 네, MLP는 Master Limited Partnership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만 있는 마스터 합자 회사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건 미국에만 있는 건데요. 이것이 그 배경에는 미국 정부가 과거에 이제 셰일가스가 개발이 한참 붐일 때 이 인프라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MLP라는 합자 회사를 승인을 해줬었는데요. 이 MLP 구조상 회사 수익이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분배를 하면은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라는 혜택을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LP는 다양한 여러 종류의 합자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미국 내 에너지 관련 인프라 자산을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합자 회사 형태로 돼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MLP는 대략 한 100개 정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석유 비즈니스를 보게 되면은 원유 시추, 생산과 관련된 업스트림 영역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미드스트림 영역 같은 경우는 원유 운반, 저장, 이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는 판매 업체,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MLP 같은 경우는 주로 미드스트림 영역, 그 원유 운반, 저장 등에 해당되는 미드스트림 영역에 주로 분포를 해 있는데요. MLP 특징을 보자면은 미드스트림 영역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업스트림, 한마디로 생산, 시추하는 이런 업스트림 영역보다는 원유 가격에 조금은 덜 민감한, 덜 영향을 받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드스트림 영역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 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이 장기 계약을 맺기 때문에 단기적인 원유 변동에 따라서 이 미드스트림 영역에 있는 그 업체들이 캐시플로우가 막 변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민감도가 있지만 업스트림 영역보다는 조금 덜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MLP 장점으로 보자면은 수익이 90% 이상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배를 해야 세금 감면의 효과가 있다 보니까 분배율 자체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MLP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재 한 분배율이 7%, 8%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드스트림 영역에 있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MLP도 분명히 영향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이 조금은 덜한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유럽이 미국산 원유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원유 산업, 그러니까 미국의 미드스트림 영역, 운반과 저장과 보관 이러한 미드스트림 MLP 쪽에서는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MLP도 단점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유 가격에 좀 덜 노출된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원유 가격에 상관관계가 좀 높다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또한 한국 투자분들께서 최근에 국외 투자자로서 MLP에 직접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이 다소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이 공개 거래되는 파트너십, 일명 PTP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매도 시 10% 과세를 부과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MLP가 이 PTP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직접 MLP에 투자를 하신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부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MLP를 ETF로 투자할 경우에는 보유권에 대한 매도세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MLP를 투자하실 때는 ETF가 조금 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장단점이 확실히 구분되는 것 같은데 그럼 끝으로 ETF 관련 정보도 전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MLP ETF는 AMLP, 티커 AMLP와 MLPA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AMLP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MLP ETF로서 2010년도에 상장이 되었고요. 규모는 각 9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0.87% 정도 수준이고요. 두 번째 MLPA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보수는 AMLP의 절반 수준인 한 0.46% 수준입니다. 규모도 1.8조 원 수준으로 조를 좀 넘는 그런 상당히 수준이죠. 두 ETF 모두 다 연초 이후에 30%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면서 대표적인 원유 ETF, USO라고 하는 원유 ETF가 연초 대비 27% 성과를 냈던 거에 비해서 미드스트림 영역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글로벌엑스 한동훈이었습니다.